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우리 이종석 장관님은 저는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여기에 진짜 우리가 외교 통일 안보 이거에 전문가이신 거로 아는데 이재명 후보랑은 연배 차이도 좀 나시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있었죠? 제가 94년부터 성남에서 살았거든요. 아, 원래. 그래서 예. 그 이재명 후보가 시민운동 하던 때도 좀 알았어요. 예, 그리고 성남시장이 된 다음에 네네. 그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죠. 네네. 사실 기초단체인데 성남시가 네네. 거기서 의회 조례를 통해 가지고 성남시 남북교류 협력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당현직 위원장이 시장인데 제가 통일부 장관 했지만 제가 부위원장으로 그래서 그 당시 부위원장 돼서 벌써 오랜 세월 제가 부위원장, 문수민 시장 시절도 부위원장인데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그 호흡을 갖춘 적이 있었고요.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는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같이 나름대로 이제 그 이재명 후보님하고는 이제 그런 인연이 좀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참 후배인데 참 성남시장 변호사 인권 변호사 시절부터 성남시장 이런 과정을 다 지켜봤겠네요. 옆에서. 야, 근데 이제 후배지만은 뭐. 그 진짜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좀 와 뭔가 다르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느낀 거는 이제 2016년 정도부터였어요. 진짜로. 예, 그 처음에는 뭐 이렇게 시민운동가였고 그러다가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이제 서거하셨을 때 제가 미국에서 연수 연구하다가 그거 들어와 가지고 봉화마을 산 이틀 정도 있다가 제가 서울에 그 지금 서울고등학교 자리죠. 광화문에. 거기 역사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매일같이 지나가서 상주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저도 이제 성남 사니까 거기서 제가 사는 데에서 이제 야탑이라는 광장에서 그걸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그 당시 이제 그냥 이재명 변호사죠. 거기서 이걸 만들어 놓고 천막이나 플래카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분양을 받고 이러면서 상주 성남시에서 이재명 변호사가 상주 노릇을 하면서 열흘간 거기 있었어요. 제가 하도 고마워가지고 어느 날은 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한 게 그게 아마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이재명에 대한 고마움과 느낌을 가졌죠. 그런데 같이 이제 얘기하다가 2016년경에 이제 제가 교류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되고 그러면서 이거 대화를 나눠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틀이 조금 달라요. 촉이 좀 오는 거죠. 물론 뭐 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통일외교 안보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도 좀 하고 근데 또 그 당시에 저만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알만한 훌륭한 국방 쪽도 그렇고 이거 쪽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이 시장한테 이렇게 브리핑을 많이 해줬어요. 그때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분이 괜찮다 싶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쭉 그런 사이로 왔던 것이죠. 저는 사실 인연은 별로 없습니다. 군에만 계셨다가 오셨는데 언제 이렇게 이재명 이라는 정치인을 알았어요? 경선 때 제가 판단을 했죠. 왜냐하면은 경선 과정에서 앞으로 5년을 책임질 분이 누군가 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지켜보고 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앞으로 5년은 진짜 중요한데 이재명 지사님 후보님은 그 판단력이나 추진력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그 시대에 맞는 인물인 거죠. 사실은 역사는 인물을 만들어내요. 그 시대에 맞는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재명 후보님이야말로 그런 후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경선 때 지지하고 거기 캠프에 들어가서 안보 토의를 처음 참가를 하는데 보니까 기가 열리셨더라고요. 기가 열려서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또 판단력이 아주 빨라요. 바른 얘기 같으면 당신이 주장했던 것도 수정을 그 자리에서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하시는 걸 보고 내 선택이 아주 잘했구나 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재명 후보님 경선을 위해서도 진짜 열심히 뛰고 지금은 또 대통령을 꼭 되게 해서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로 획기적으로 발전되도록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만나서 가장 제가 놀랬던 거는 사실은 만나서 꽤 오랫동안은 이재명 후보가 그냥 도시 출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혹한 그 소년공 시절도 있었고 어린 시절이 모르셨죠. 있었는데 사람들 몰라요. 그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티가 안 나가지고 제가 저런 쯤에 아니 어디 깔끔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뭐 그 피부도 좋고. 예, 피부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아, 어떻게 저렇게 가혹한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 저런 인상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가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아, 내가 반드시 어렸을 때 내 고생을 갖다가 복수하겠다. 세상에 대해서 또는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또는 권력을 잡아서 내가 반드시 뭘 하겠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어떤 강한 야망이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런 자기의 그 어려운 삶에 대해서 뒤에 제가 느낀 겁니다. 지금 느낀 게 아니고 이미 그 오래전에 느낀 게 그걸 갖다 자기가 그 시절을 극복하고 그 시절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생각. 그다음에 그 시절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서 뭔가 그들이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그래서 에너지가 그러니까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몰랐어요. 깜짝 놀랐죠. 이 후보의 과거를 알고 아 그래서 저 사람의 얼굴에서 그걸 읽지 못했구나. 왜 긍정 즉 과거의 고난을 갖다가 미래의 에너지로 미래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에너지로 공동체 에너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아 지도자로서 저 사람은 손색이 없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야, 진짜 저도 처음에 이재명 후보님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되게 위트 있으시고 재밌으시고 그렇죠. 막 밝은 성격이라서 그분이 과거에 진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어머니 손을 잡고 공장에 가갖고 프레스에 끼어갖고 팔을 다치고 그런 삶을 살았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피부도 진짜 하얗고 고우시거든요. 부티 나거든요 얼굴이.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뭐 사법시험 공부해갖고 뭐 어디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뭐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그렇죠. 예.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알면 할수록 참 대단하시죠. 그렇죠. 이번에 또 얼마나 훌륭한지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또 놀란 게 이종석 장관님입니다. 그 이번에 경선 때 합류하면서 이 장관님하고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안보 공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폭이 너무 넓으시더라고요. 포용력이 있고 그래서 일일이 기존에 만들어놨던 안보 공약 틀이 있는데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수정하고 또 끊임없이 또 설득 작업을 하고 이런 아주 인품이 너무 훌륭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교안보 통일 좌장을 하시라. 제가 부축이고 위원장 하시고 제가 부위원장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삽니다 이렇게. 저는